어쨌든 그래도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변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표차가 좁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나온 선거인 경우에는 네. 광역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기초단체장들도 아마 개표 결과가 좀 나오면 그런 게 보이겠지만 이게 친야 성향의 무소속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는 지역도 많죠. 네. 김천 재보궐선거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압도적 지배력 이것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다. 예. 아니, 근데 경북 출신이잖아요. 예, 경주 그렇죠. 출신이고 예. 대구에서 공부했고. 예.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유한국당이 두 곳을 석권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거의 석권이란 단어는 안 어울리는데요. 뭐 통일신라당이나 경순당 때 지금 쪼그라들었으니까 경순당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보수가 몰락하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네, 일단은 속이 시원하고요. 기분이 좋습니까? 네, 일단 기분이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난다. 이게 진보 쪽에서 많이 쓰던 그 리영이고 예. 책이잖아요. 예. 말인데 최근에 와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국가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변했네.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고민을 지금부터 좀 깊게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 왼쪽 날개로만 날아보세요. 팽 돌아가면서 퍽 박힙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추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병들어 있는 날개면 그걸로 못 날아요. 왼쪽 날개도 제가 보기에는 병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좀비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같은 가 있습니다. 막 그쯤 합시다. 예.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아니 잘난 척이 아니고 이긴 자는 겸손하세요. 기분이 어르신, 무척 이가 괴롭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같으면 불편 안 하겠어요? 저야 뭐 소속 정당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저를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정의당에서 어느 당으로 가려고 탈당했습니까? 아무 당에도 안 가려고 자유한국당으로 오시려고. 거기는 좀 그렇죠. 예. 최근에 아무튼 이번 선거는 마지막 판에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경남지사도 그렇고 사실 네거티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네거티브라는 것은 사실은 선거를 좌우하는 전략이거든요.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어느 선거나 네거티브 전략이 묵혀들어요. 근데 네거티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증이란 말이에요. 예. 이 상대방의 어떤 허점, 가령 배칠수는 뭐 와이프가 있는데 저쪽에서 쓱싹쓱싹 어느 여배우와 불륜 관계를 해놓고 시침을 똑딱 떼고 있더라. 하필이면 이런 건 저걸 이제 예로 드세요? 배칠수 인격에 관한 그 하나의 검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마타도가 문제예요.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재는척이가 가령 어디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담벼락에서 쉬야를 하더라. 예. 아무데나 배설을 하더라. 이건 마타도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젊은 시절은 다 있지. 그 없는 놈이 그 로봇입니까? 내가 그래? 근데 이제 물 안 먹고 사는 로봇입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 선거에 좀 역전을 꿈꿨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이른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스캔들과 여배우 스캔들. 거짓말로 난 이걸로 이제 판을 엎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이 경과를 들여다보면 격차가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크게 보면 변화가 없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드루킹 사건은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으로 보면 뭐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정도로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두 번째는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안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돼요. 백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은 거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예.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직자가 되는 도지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 경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반론을 하자면 네. 드루킹 사건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권의 정당성 문제이지 단순히 김경수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그 범법 문제로 인식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앞에 이제 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차피 특검 할 건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경수 후보가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그동안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네. 막 이분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많이 보였다면 이번에 좀 문제가 커졌겠죠. 근데 이분이 늘 겸손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그림자처럼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호감도로 작용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후보 안 엮였으면 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봐요. 호감도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에 형수에 대한 상욕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해진궁 김씨 사건. 그럼 뭐 같은 신문 안에서 신문에 중에서 뭐 극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문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김부선 스캔들인데 이걸 김용환 후보가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파만파 커졌고 모든 검색어 상단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왜 타격이 적었느냐 면역성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여배우와 특히요 이재명 후보가 잡초처럼 커봤던 사람이잖아요. 잠깐만요. 어차피 저 후보는 저런데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여배우 어떤 여자와 내가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이 문제가 사귀었는데 안 사귀었다고 얘기한 것도 공직선거 아니죠. 아니, 법에 걸립니까, 이게? 그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려면 예. 이제 오늘의 논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서 그 문제가 된 거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네. 말이 네. 엇갈리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그랬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걸 감추고 싶었겠죠. 그거 네. 뭐 그렇게 투표 요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2010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첫 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인데 이제 자기로서는 좀 이야기하기 싫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변호사님이 과정에서 담벼락에 아니, 신뢰를 하셨는데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만약 것이 이게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만약 회부가 된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네티즌이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본인이 또 SNS에 올렸어요. 네. 이러니까 이런 것이 가령 앞으로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이제 높다고 이재명 봐요. 후보가 그게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고 경쟁 후보 쪽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이야기하기 싫은 거를 왜 자기가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쎄요. 그래 앞으로 이제 앞으로 지키볼 문제고 나중에 예. 다시 다퉈보면 되겠네요.